종목 얘기하기 전에 그 미국 증시 강세론자 이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제러미 시겔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M7 밸류에이션 높다, 비싸다 이러면서 투자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M7이 설비 투자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비용은 쓰고 있지만 수익 창출은 약한 탓에 이익률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거든요. M7은 우리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도 사실 spend now, worry later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죠. 그러니까 지금 비용 쓰고 걱정 나중에 하자 이런 내용인데, 한 번쯤 우리가 이것과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라서 언급을 드렸고요. 먼저 메타입니다. 딥시크 쇼크 속에서도 좀 버텼던 메타 18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네요. 시가총액이 거의 2조 달러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경쟁사와 달리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되는 데에 AI 솔루션도 잘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리버파크 캐피털에서 광고 타겟팅 같은 즉각 영향을 미치는 AI 솔루션에 투자한 게 주요했다. 그리고 빠른 성장과 또 사용자당 평균 수익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이 트럼프 대통령에 좀 다가가는 모습을 대선 전후로 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투자자들을 읽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까지 18거래일 연속 상승, 오늘장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메타가 또 신기록을 썼다는 점. 나스닥 100 종목 가운데 85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요. 18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이 기간 아시다시피 계속 연일 최고가 쓰면서 15일 정도는 또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메타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테슬라를 볼까요? 테슬라가 한 6일 만에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가 6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전일 너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 정도 좀 만회에 어느 정도 일부 회복을 했는데 지금 시총이 7위에서 8위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오늘장에서는 그간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서명하면 뭐가 바뀌냐? 어쨌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연방기관이 일자리 감축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부와 조정이나 컨설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게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는 아니라는 점, 이렇게 우리 이슈랑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전기차 세금 부과하는데 상원공화당에서 그 법안을 제출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 도로 수리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전기차 대당 $1,000 세금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한 건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차량에도 당연히 테슬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독주 체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 낙관 전망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발표가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 벤치마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75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잠시 우리 채팅창을 보고 갈까요? 네. 자, 이 부분은 우리 PD님이 또 편집을 해주시겠죠. 이따가 올리실 때 채팅창 보겠다는 내용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자, 애플은 주가는 한 2%대 강세를 보였는데 안드로이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 2% 가까이 올랐는데, 애플이 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용 애플 TV 플러스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OTT, 애플 TV 플러스, 이것을 이제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10년 전에 애플이
안드로이드용 애플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하고 10년 만에 있는 일이거든요. 원래 이제 이 서비스를 애플 기기에만 독점적으로 넣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 앱을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하면 애플 시장이 크게 이제 국제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만큼 사용자들도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애플과 구글의 이제 수익 협상 내용은 비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두 회사 모두 일반적으로 앱스토어를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청구되는 금액의 약 15%를 좀 차지하니까 이 정도 수준이지 않겠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애프터마켓 특징주로는 제가 레딧 한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대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시간에서는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익명 커뮤니티 서비스 하는 업체예요. 작년 3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DC인사이트 갤러리 같은 곳인데 주가가 1년 새 굉장히 좀 많이 뛰었습니다. 최고가는 $230 정도, 최저가 $37. 요게 이제 그 상장할 때 그 주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 실적은 괜찮았어요. 매출이 $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71% 증가를 하고 이게 회사의 역사상 봤을 때 2022년 이후에 가장 빠른 분기 성장률을 기록을 한 건데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장에서 사용자 수가 기대치를 좀 하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망치 대비해서 1억 310만 명, 전망치는 요 수준으로 4분기 일평균 활성자 수가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것에 이제 못 미치는 수치가 발표가 된 건데요. 그 이제 CEO 말하길 구글 검색 알고리즘이 좀 다소 변경이 돼서 약간의 변동성이 발생했다. 하지만 1분기에는 이 검색 관련 트래픽을 어느 정도 회복 중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용자 수가 아무래도 이제 이 커뮤니티 운영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치로 봤을 때 적은 수치가 아니니까 이 부분이 좀 애프터마켓에서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요인이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내용은 좀 두 가지 정도 꼽아볼 수가 있을 건데 1분기 전망치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매출이 한 3억 6천만 달러에서 3억 7천만 달러 사이가 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추정치를 웃도는 수치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협업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60억 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데이터 인프라에 연결을 해서 어떤 투자 결정에 이 사용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이런 금융과 관련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좀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또 사용자 활성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새롭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AI 기반 검색 도구 레딧 앤서를 출시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투자의 우선순위에 넣겠다라는 발언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 레딧과 관련해서는 좀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포트 리서치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중립으로 제시를 하면서 2024년에 너무 성장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올해는 다소 이 인상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캐슬러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플랫폼이다. 국제적으로 여전히 상당한 수익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상반된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